밥도 차갑게 식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찬밥 다이어트에도 규칙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찬밥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주제예요. 밥이면 다 같은 밥이지 찬밥이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같은 밥이라도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적게 올리고 다이어트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최근 발간된 제 책 토탈 리셋에도 실어놨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고소하고 쫄깃한 빵, 이런 탄수화물들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탄수화물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또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찬밥 다이어트도 저항성 전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요, 전분, 즉 녹말의 한 종류로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된 전분을 말합니다. 녹말이라고 불리우는 전분은요, 수많은 포도당 단위체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 탄수화물입니다. 전분은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지는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전분은요, 소화를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 몸에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저항성 전분은요, 일반적인 전분과는 다르게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된 저항성 전분의 일부는요, 흡수되고요,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장에 대한 저항성 전분의 유익한 영향은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체중 감소 후에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고요, 대장암을 예방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요, 대장의 pH 수치를 낮추고 유익세균이 번성하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않지만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 전분의 열량이 1g당 4kcal인 반면에 저항성 전분의 칼로리는요, 1g당 2kcal로 절반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름이 전분일지라도 그 기능은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매우 비슷한 것이죠.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저항성 전분이 일반적인 전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비만을 막아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요, 저항성 전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지방연소를 증가시키고 지방연소의 대사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식사를 하면요, 지방을 20 내지 25% 더 많이 연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루당 한 끼 식사를 저항성 전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도 지방 연소 효과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은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성 미카엘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작용을 해서 장내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하고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쇄지방산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트리션 앤 다이아베테스라는 저널에 아래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요, 공복혈당,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되고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은요, 혈당 상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서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항성 전분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콩의 섭취를 늘리면 저항성 전분을 큰 노력 없이도 늘릴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쌀밥, 감자, 파스타 등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저항성 전분을 늘려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음식을 차갑게 식히는 것이에요. 밥을 짓고 감자를 삶고 파스타를 익힌 후에 바로 먹지 마시고요, 차갑게 두었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밥을 상온에서 식혔을 경우 저항성 전분은 2배, 냉장고에서 식혔을 때는요 3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요, 빵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5년 스리랑카 연구팀이 미국 화학회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조리법을 통해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높게 변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BBC 뉴스는요, 안남미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넣어서 밥을 지은 후에 12시간 냉장 보관을 한 다음에 재가열을 해서 섭취를 했더니 저항성 전분의 양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밥을 지은 경우보다 약
약 3배 정도 더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혈당 역시 증가폭이 낮았다고 해요. 최근엔 파스타를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었더니 저항성 전분이 늘어났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밥을 저항성 전분이 많은 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밥도 차갑게 식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찬밥 다이어트에도 규칙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하면요, 제대로 효과 볼 수 없어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밥을 지을 때 식용유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쌀 한 컵당 식용유 한두 티스푼을 넣어야 많은 저항성 전분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찬밥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찬밥은요, 실온도 아니고 냉동도 아니에요. 바로 냉장 보관된 찬밥이에요. 흔히 찬밥을 바로 그냥 냉동실에 넣었다가 보관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냉동이 아니라 냉장입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1도에서 4도 사이에서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편하게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고 싶다면 밥을 냉장실에 넣었다가 12시간 지난 후에 꺼낸 뒤에요,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어떤 자료에서는요, 냉장실에서 최소 4시간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편하게 저녁에 밥을 지어서 식힌 다음에 냉장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요, 다시 데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차게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밥을요, 다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이어트에 좋은 찬밥을 만드는 법. 식용유 한두 티스푼, 그리고 12시간 냉장 보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저항성 전분,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콩, 현미, 보리, 통밀, 귀리, 듀럼밀 파스타, 감자나 고구마를 익힌 후에 식힌 것,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항성 전분이 좋다고 이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요,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요, 소화불량과 같은 각종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복부 팽창과 통증, 설사 등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염증성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저항성 전분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밥을 짓는 방법을 바꿔서 줄일 수 있는 칼로리 흡수량과 식후 혈당량은요, 밥을 줄였을 때 없는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식혔다가 재가열해서 먹는 밥 한 공기보다 정상적인 따뜻한 밥 반 공기만 먹는 것이 더 체중 감량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찬밥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잘 이용하신다면요, 혈당도 낮추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